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만능 태그를 먼저 만들고요. 만능 태그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태그는 선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을 넣는데요. 설명을 넣는 이유는 혹시 이 태그가 어떤 걸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개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태그 이름을 넣겠죠. 태그 이름을 넣는데, 제가 태그를 만드는 방법은 3가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은 태그, 그리고 1-1은 프로젝트, 1-1-1은 태스크 이름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태그하고 태스크하고 이렇게 연계되다 보면 이게 어떤 업무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가지로 1-1, 1-1-1-1 이렇게 그 네임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사업, 이거는 국내 사업, 3번은 홍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그는 태그라고 해도 되고 뭐 분류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거는 가 해갖고 업무, 일정, 뭐 회의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게 해외 사업 뭐 물론 이제 봐서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 한 번 더 분류를 나눠주는 거죠. 설명에는 뭐 동남아시아 사업, 해외는 뭐 서울시장, 서울 수도권 뭐 이렇게 해서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같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태그가 완성이 됐고요. 태그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관계형으로 뒤에 계속 붙을 거예요.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그 태스크나 이런 관계형을 계속 붙기 때문에 뒤에 붙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태그는 이렇게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게 태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태스크를 만들었으니까 태그하고 연결을 해야겠죠. 관계형으로. 네, 그럼 여기 이제 태스크가 생성이 됩니다. 태스크 이름을 좀 다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는 세부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날짜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2개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시작일, 하나는 마감일. 뭐 아시겠지만 뭐 업무가 꼭 시작일은 있지만 또 그러니까 종료일이 언제일지 모를 수도 있고, 뭐 사실 여기서 종료일 포함으로 해도 되는데요. 그냥 또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2개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선택을 해서 상태, 준비, 완료. 그리고 또 다시 선택으로 해서 이거는 우선순위. 그리고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서 저도 아직 사실은 팀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업무를 팀에서 같이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이제 사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청자, 업무를 요청하시는 분들, 뭐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동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담당자. 이걸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요. 이거를 나중에 필터로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각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달할 때 뭐 누가 누구한테 업무를 넘겼다, 뭐 누가 누구한테 그 업무를 요청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저같이 혼자 사용하시면 그냥 선택으로 해서
사람 이름 쓰시면 되죠. 뭐 이것도 뭐 김대리. 자, 이렇게 해서 뭐 사람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팀원이랑 같이 하시면 팀원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을 사용하는데요. 수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태를 체크박스를 좀 만들려고 해요. 요거는 업무 진행률하고 좀 관련이 있고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상태가 사실이냐, 상태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상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완료죠. 안 되죠? 죄송합니다. 쉼터 좀 헷갈리네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수식이 뭐냐면 상태가 완료이면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중인 같은 경우 완료를 하면은 체크박스가 표시가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업무율 계산하는데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URL 들어가고요. 업무 관련해서 주고받거나 웹사이트 필요하신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파일도 여기다 첨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태그가 1-1-1로 간다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프로젝트는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아직 번호를 매기기는 그렇고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러면은 태스크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는요, 태그와 태스크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 사실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태그와 태스크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일단 태그를 붙여야 되고요. 관계형으로 태그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를 붙여야죠. 그 태스크를 붙여야죠. 태스크를 붙이고 그리고 그 태그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그는 날짜가 없어요. 이거는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에도 날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하고 태그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날짜예요. 왜냐하면 태그는 사실은 끝까지 가는 뭐 계속 우리랑 평생 물론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다른 업무 하실 수도 있겠지만 태그는 어쨌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젝트는 어쨌든 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제가 따로 만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날짜를 기한을 두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 네. 그럼 이제 해외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태스크하고 프로젝트하고 그 태그하고 프로젝트하고 태스크하고 연결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사업이라고 하면 태그를 좀 앞에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이니까 1-1이 되고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스크에는 뭐가 붙냐? 1-1-1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조사 보고서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프로젝트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그하고 태스크를 두 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뭐 시장 진출을 뭐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해보겠다라고 하면 날짜를 정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 사업에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란 프로젝트가 있고 그 아래 세 분의 이제 태스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태스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1-2 현장 답사. 그럼 지금 여기 밑에 생기잖아요. 여기 위에 거를 잠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태그를 줘도 되고요, 안 줘도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여기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 네, 일단은 같이 하자. 해외사업 그리고 이렇게 오고 여기 뒤에 보면 또 있죠, 프로젝트도. 그럼 이것도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위에랑 동일하게 태그, 프로젝트, 태스크 이렇게 세 개가 두 개 DB가 똑같은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현장 납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 가격 조사.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를 관리하실 때 좀 이해가 되시죠? 태그를 가지고 그 해외 사업에 관련된 게 뭐 해외 사업이 동남아시아 진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유럽 시장 진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 시장 진출. 그럼 해외 사업에는 태그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태그가 안 걸렸네요. 그러면 이제 해외 사업을 보시면 동남아시아 여기 사업 진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거 일단 지울게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관련된 프로젝트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세부 업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부 업무가 1-1로 가는 거는 이 업무고 1-2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기에 좀 편리하시게 숫자리 너버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업, 동남아시아 태스크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 태스크를 이제 직접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실 때 시작일은 1월 1일이고 요거에 대한 완료일은 뭐 12일이다. 그러면은 여기 진행 중에 있고 우선순위는 2순위 요청자는 네, 뭐 요청자는 저라고 하고 뭐 김대리한테 부탁한다. 그래서 쭉쭉쭉 하고요. 뭐 시장 진출 현장 답사는 뭐 11일에 다녀왔다. 그러면은 11일에서 12일까지 다녀왔다. 이렇게 하면은 완료가 표시가 되죠, 자동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이것도 3순위. 요거는 뭐 보고서는 1월부터 네, 요거는 뭐 말일까지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뭐 이건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대기 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작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뭐 작성, 뭐 보고서 자료, 뭐 파일, 뭐 여러 가지를 쭉 여기다 작성을 하셔서 여기다 내용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업무를 관리하시는데 이 완료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 완료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 오셔서 롤업 기능 업무 진행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진행률 그러면은 이제 태스크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완료 속성 선택하고 체크 표시된 비율 하시면 33%가 나오죠. 33%는 밑에서 3개 중에 하나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33%. 뭐 이거를 완료로 바꿨다. 그럼 67%. 이거를 했다. 그럼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 번 더 좀 활용을 하려면 태그에도 요거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잠시 보여드리면 속성으로 진행률을 이게 롤업이 한 번 롤업된 거는 또 롤업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저기로 그냥 수식으로 한번
식으로 걸고 있고요. 이걸 다시 롤업으로 불러와서 프로젝트에서 진행 1회 평균. 그럼 이게 지금 100%긴 하지만 여기에 1-2- 시점조사 이제 1-2-가 아까 뭐였죠? 유럽시장 진출 아까 있었죠. 여기 1-2-1의 보고서 작성.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100%고 여기는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시면 전체 진행률이 지금 50%인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업무 현재 관련돼서 총 업무 진행률이 50% 진행 중이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100%고 여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여기가 만약에 다시 뭐 준비 진행 중으로 보면 또 퍼센테이지가 바뀌게 되잖아요. 또 16%고 여기 33%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업무는 사실은 세부 업무는 태스크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세부적으로 관리하지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 진행 사항은 프로젝트에서 확인을 하고요. 프로젝트에서 또 한 단계 더 위로 가면 결국 탭에서 현재 진행하신 업무의 전체적인 업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물론 이제 굵직하게 이번 해외 사업, 국내 사업 했지만 사실은 업무가 다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누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얼마큼 세부적으로 나누고 얼마큼 저처럼 이제 크게 잡으시 그거는 이제 그 만드실 때 보고 판단하시면 되시지만 어쨌든 제가 의도한 거는 태그 안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태그에서 이제 프로젝트하고 태스크하고 전체 진행률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프로젝트에 오면은 그 세부적인 태스크가 현재 전체적으로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태스크에 들어오면은 태스크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그 누가 담당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이 누구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뭐 거기에 관련된 URL이나 파일은 뭐다 그리고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러면 이제 사실 수식을 조금 넣으면 이제 디데이까지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데이가 며칠 남았는데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캘린더 보기 하시면 캘린더에서 이제 업무도 뭐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우선순위는 지금 아직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우선순위는 그 필터링을 활용을 해서 필터링으로 이제 우선순위별로 업무를 나눠요. 그래서 그 업무 나눈 거를 확인하면서 이제 뭐 가장 급한 업무가 뭐니까 먼저 하자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태그와 프로젝트와 태스크의 관계는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질문 들어온 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1하고 1-1하고 1-1-1 간트 차트로 구현이 가능한지 이제 물어보셨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어, 타임라인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요거를 말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한을 당겨갖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트 차트는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서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진행률 계산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기본적인 거는 이거 완료 요 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있어야 요거를 가지고 롤업 기능을 활용을 해서 체크 표시된 비율 요거를 하시면 돼요. 요걸 반대로 표시되지 않은 비율을 하면은 사실은 반대 그 완료되지 않은 업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률 하고 뭐 비진행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완료된 거는 여기 체크 표시된 비율 그리고 롤업은 한번 롤업된 거는 다시 속성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식으로 저는 한 번 더 불러오기 위해서 수식으로 그대로 이 숫자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롤업에 그 태그에선 다시 롤업으로 진행 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게시판이나 한번 글을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 진행률을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그 전체적인 업무 진행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간트 차트 아까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뭐 이게 타임라인이 몇 개 생성이 제한이 있잖아요. 일단 삭제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타임라인으로 만들면 그러면 이게 지금 월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분기 단위로 친다 그러면은 그쵸? 뭐 요쯤 넣고 아프리카 진출은 한 요쯤 넣고 하면 이것도 여기 속성으로 필요한 것만 넣으면 되니까요. 일단 요거는 빼고요. 속성에서 진행률 치면 사실은 동남아 시장 진출이 지금 몇 프로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간티 차트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위에 16%는 어떻게 바뀔까? 요거는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태그가 해외 사업에서 3개의 프로젝트가 있는 거잖아요. 3개 프로젝트가 지금 요건데 요거 3개의 평균인 거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평균이잖아요. 평균이기 때문에 3개의 프로젝트의 평균 값이 16.7%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좀 더 쉽게 계산하시려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 업무가 완료가 됐고 그러면은 1-1은 100%고 1-2는 0%니까 당연히 평균은 5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업무 진행률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럼 완료된 업무가 뭐냐 비완료된 업무가 뭐냐 근데 이거는 요 표에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따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나가서 좀 넘어가면요. 이 업무 우선순위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맞는 테스크. 그리고 누군가 한번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도 좀 답답한데 이거를 좀 이렇게 정렬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네 끌어서 정렬을 좀 하고요. 그리고 시작일 마감일 담당자 상태 밸류 순위 그래서 이거 일단 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씁니다. 그러면은 안 바뀌어요. 그 위에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혹시 이렇게 여러 개 복사할 때 이렇게 쓰고요. 이거를 일단 어떻게 하냐면 캘린더 이제 리스트 생성을 해서 그럼 이렇게 정보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속성을 필터를 요거는 이제 1순위 우선순위를 1순위로 하고요. 그리고 복제를 해서 이게 왜 여기 들어왔죠? 저기는 네, 이것도 다시 리스트 보기로 해서 이거는 2순위 다시 복제 이거는 3순위 이거를 다시 복제 이거는 대기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1순위, 2순위,
제목 3으로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색으로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 그 다음에 단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도 단을 나눕니다. 그리고 1순위는 1순위 밑에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2순위도 2순위 밑에 붙여주고 3순위 대기. 왜 하나 남죠? 여기를 봐서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속성에서는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2순위에서 속성 김대리 말고 담당자 말고 뭐 담당자 넣어도 되겠네요. 담당자 넣어도 되고 상태 그리고 왜 이게 여기 와 있죠?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왔나 보네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서도 3순위의 속성은 담당자의 상태 그리고 여기도 속성의 상태. 근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완료된 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필터를 추가해서 상태에서 동일하지 않는 지정한 값과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완료를 하면 완료 빼고 다 나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필터에서 상태에서 동일하지 않은 거 완료. 여기도 이걸 아까 한 번에 해서 복사했으면 됐는데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준비 중인 업무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 없어졌잖아요, 완료가. 이거를 진행 중 준비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뜨는 거죠. 김대리가 현재 준비 중에 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박 과장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 업무 우선순위. 그러니까 팀에서 이제 업무를 하실 때 같이 얘기하시면서 뭐가 좀 더 급하고 사실은 이제 늘 저희가 말로만 하잖아요. 뭐 이거 급해 저거 급해. 근데 사실 모두 다 급한 업무잖아요. 근데 이제 회의 아침에 하실 때 오늘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 이 중에 이거는 꼭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그럴 때 이 업무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 업무 소통이 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업무가 되게 급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건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럼 사실은 업무의 차질도 있고 효율도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팀에서 집중해서 할 때 1순위를 먼저 우선으로 하되 2, 3순위는 뭐 며칠 내에 한다 뭐 이런 뭐 규칙을 정한다든지 이러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업무 우선순위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필터를 할 때는 그냥 계속 아까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계속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하시고 세부 필터만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아까 저처럼 이렇게 개인 다 할 필요 없이 첫 번째 거를 설정을 했으면 첫 번째 거를 바꿔가시면서 그 복사하시면서 필요한 설정만 바꾸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 우선순위는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쉽게 저희가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맞는 지식 창고를 만들어야죠. 표서 맞는 지식 창고. 이 맞는 지식 창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면 서류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CRM, 뭐 고객 관리,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공정 관련해서 뭐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식창고는 뭐 제가 만드는 스타일을 굳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어쨌든 서류 베이스, 서류 관련된 것들을 모으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지식창고의 역할은 태스크의 업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시장 조사 보고서, 시장 가격 조사, 그러면 이제 여기 지식창고가 뭐가 붙냐면 시장 가격을 조사한 내용 보고서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관계형으로 해서 맞는 탭을 일단 연결합니다.
그리고 태스크랑 연결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뭐 여기도 사실은 뭐 만드시는 거는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분류에서는 이제 저는 여기서 뭐 서류, 보고서, 뭐 혹시 위키를 만드실 거면은 여기에 뭐 용어집, 자료집, 뭐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URL 들어가고 파일 들어가고요. 여기도 상태, 준비, 진행 중, 완료. 그리고 이거를 혹시 팀에서 같이 사용한다 이러시면 최종 편집자, 생성자 뭐 이렇게 있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잖아요. 작성자. 그러면 이제 누가 무슨 서류를 작성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보고서 작성. 그럼 여기 현장 동남아 시장 진출 보고서 작성하면은 식장고에서 이거 다 지워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은 뭐 네이밍을 같이 연결해서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일단 써볼게요. 뭐 시장 쓰고 태그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일단은 보고서 작성했으니까 보고서 작성 이거는 보고서 상태는 완료 작성자는 제가 했고요. 뭐 파일 있으면 파일 업로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시면 여기다 URL 붙이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가 내용 쭉 쓰셔서 요거를 자체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태스크에 맨 뒤에 보면 이 지식 창고가 붙었잖아요. 지식 창고. 그러면 요거를 옆으로 가져오면 요거를 제가 잘못 붙였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들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여기다 계속 넣는 거죠. 뭐 현지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CRM 같은 경우는 뭐 현지 담당자 연락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빠졌네요. 이메일하고 이메일하고 그리고 전화번호 현지 담당자 연락처 해서 1-1 현장 답사 이러시면은 뭐 쭉쭉 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현지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까 현지 답사를 갈 때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면 이분한테 연락하면 된다. 이러면 이거를 작성해 놓으면은 어쨌든 뭐 현지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내에서 뭐 이렇게 해외 출장 중인데 누구랑 좀 연락해야겠다 이렇게 뭐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식창고 오면 지식창고에서 여기서 이제 활용하셔서 그 뭐 여기에 현장 답사에는 여기에는 이제 일정을 기록하시고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부터 어디까지 누구와 뭐 한다. 그럼 뭐 이런 지식창고의 담당자라든지 아니면은 어, 답사 일정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창고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데 필요하신 만큼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분류가 여기 없죠? 그럼 또 분류를 또 만들면 되고요. 여기 연락처라고 하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이니까 또 일정표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지식창고는 이제 잡다한 모든 정보를 다 넣어서 태스크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도움을 주는 백업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분류가 있잖아요. 분류가 있으니까 이거를 불러서 여기서 리스트에서 이제 지금 하려는 건 이제 위키 만드는 건데요. 필터에서 분류해서 네, 자료집 뭐 매뉴얼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매뉴얼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페이지. 여기가 지금 매뉴얼이 안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매뉴얼, 업무 매뉴얼 하면 뭐 태그하고 태스크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매뉴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파일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업무 매뉴얼 자체를 여기 그 하위 페이지에 그대로 뭐 작성을 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편하게 하신 다음에 업무 매뉴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넣어버리는 거죠. 페이지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쭉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저희가 용어집하고 자료집이 있죠. 용어집, 자료집 페이지로 만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를 그대로 설정을 달리해서 요거를 안 가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용어집이나 이런 거를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해서 맞는 지식창고 이게 제가 리스트 보기 하는 거는 그냥 리스트가 이렇게 목록만 나오니까 편리해서 쓰는 건데 사실 표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표로 하셔도 그냥 그거는 보시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니까 이게 이제 분류해서 용어집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죠. 눌러보면 용어집이 바로 나오고 분류대로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위키를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위키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뭐 프로젝트 위키 해서 관리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공유하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뭐 협력업체랑 뭐 뭔가 뭐 연락처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료를 좀 주고받는다든지 이럴 때 또 활용하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창고는 그냥 제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 각자 업무에 따라서 지식창고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편하시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사실은 뭘 넣어도 되냐면 책 넣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책 이름 뭐랄까요? 그냥 책 1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도서 아니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뭐 논문 뭐 PDF 된 논문 같은 거 혹시 업무에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료집 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안에다 이제 책이나 읽으신 것들 여기다 쭉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이제 독후감을 여기다 쓰시는 거죠. 쭉쭉쭉 쓰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뭐 읽은 내용이나 논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업무에 필요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논문 제목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 작성을 쭉 하셔서 요거를 또 업무에 붙이는 거죠. 뭐 스크립 같은 것도 하셔서 이거를 혹시 업무랑 관련이 있으면 업무 지식창고를 활용해서 업무랑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도쿠가 템플릿은 저는 이제 안 만들었는데 그 안 만든 이유는 저는 그냥 그걸 따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식창고에 보관을 하고
지식창고에서 혹시 관련 있는 사업이나 뭐 프로젝트나 뭐 업무나 이런 거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식창고는 정말 잡다하게 모든 건 정보를 다 넣어서 이거를 분류나 필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창고를 잘 활용하셔도 되고 이거를 사실은 이제 개인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파일에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URL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나 뭐 이런 걸 연결하셔도 되고 뭐 간단한 거는 그냥 쭉 여기다 작성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지식창고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총 3개고요. 태그하고 태스크하고 지식창고 이렇게 3가지고요. 이걸 2개를 활용을 해서 만든 게 프로젝트고 그리고 지식창고하고 태그하고 활용을 해서 만드는 게 뭐 이런 위키 그리고 태스크에서는 업무 우선순위 활용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 이런 업무 공유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계신 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시면 돼요. 나의 업무에 맞는 거를 이 3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뭐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아직 2021년도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진 않았는데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인박스 서부터 DB, 프로젝트, 태그, 프로젝트, 태스크 지식창고 있고 그 다음에 슬립박스하고 이제 에버노츠는 이 책 읽고 노트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블로그에 보시면 2번째 관련된 내용이고요. 대시보드를 만들고 또 주간 보고서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부분, 업무 리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리뷰 같은 경우는 태스크를 어떻게 하냐면 태스크에 있는 내용을 이거를 제가 아직 다 안 만들었네요. 태스크에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날짜를 활용을 해서 필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베이스 맞는 월간 보고서를 만드는 월간 업무 리뷰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터를 주는 거죠. 날짜를 뭐 이거를 아까 날짜 2개 만들었잖아요. 뭐 이거를 잘 판단하시되 뭐 일단 시작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후 당일 포함 정확한 날짜를 1월 1일부터 그리고 이전 당일 포함 1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면은 1월 1일부터 이걸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안에 있는 모든 업무가 다 표시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면 필터도 똑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두 개를 만들었으니 하나는 상태에서 완료된 것 이거는 이제 지정한 값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는 이제 완료된 것 그리고 여기서는 상태로 가서 동일하지 않은 걸로 해서 완료를 하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완료된 것들 여기는 이제 미완료된 것들 준비하고 진행 중인 것들 이러면 여기는 완료된 업무 그리고 밑에 거는 미완료된 업무 네, 이렇게 하시면 요 제목 일단 2로 하고요. 요거 제목 3으로 해서 표시를 좀 하고요. 초록색 오늘 3으로 해서 네, 이거는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1월 달에 총 업무를 했을 때 이렇게 업무 리뷰 필요하실 때 보면 상태에서 이제 완료된 것만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미완료된 것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완료된 업무는
뭐 완료됐으니 뭐 혹시 뭐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갖고 하시면 되고 뭐 완료된 거는 왜 완료가 안 됐는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월간 이제 업무 보고가 되는 거죠. 똑같이 분기별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연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하신 거는 이제 필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업무 리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그 방법이고요. 여기 물론 이제 프로젝트 DB가 하나 포함되긴 했지만 요거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태그와 태스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고요. 기본적인 제가 늘 강조하는 태그하고 태스크하고 지식창고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를 이 정도만 하시면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하실 수 있는 업무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이제 뭐 팀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그 이제 회사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드시는 모든 기본이 태그와 태스크와 지식 창고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업무 관리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